네, 안녕하세요. 리치메이커입니다. 지난번 2020년 토지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 영상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땅이 돈이 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세권 부동산 개발과 투자는 가장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이 월등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죠. 경기 침체에도 역세권 부동산에는 불황이 없다는 건데, 특히 아파트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든 일반 주택 시장을 떠나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역세권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으로 많은 유동자금이 작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정해놓은 조건은 없는데, 이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우선 역이 있어야겠죠. 지하철이든 뭐 철도든 역에서 가까울수록 역세권, 그리고 초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이 실제로 역세권은 편리한 교통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이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린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 최근 불황도 비껴나는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역세권. 2015년 5월 서해선 복선전철이 생긴다는 착공 기사인데요. 이렇게 기사가 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부랴부랴 인근 부동산 투자처를 찾습니다. 이 역세권 투자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딱 두 가지거든요. 바로 역사 위치와 그 역세권 개발 범위만 안다면 이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없는데, 제가 역사의 위치를 알려드리면 믿으시겠어요? 그런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보다 정부가 발행한 자료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죠. 이 철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업인데, 이런 국책 사업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관보란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공고나 고시 내용을 통보해주는 일종의 전자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이버에 그냥 관보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이 철도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착공하기 4, 5년 전에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이라는 확정 고시를 내보내는데, 이때는 어디 어디 일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면 안 되세요. 이럴 때 이제 현지 부동산이나 기획 부동산들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이 정확한 정보 없이 역과 먼 곳을 파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4년 정도 지나고 이 실시 계획 승인 고시라는 게 나와요. 이때는 이제 역사의 길이나 기점, 종점 위치와 면적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서해선 복선전철 106 정거장이라는 이 다른 역에 비해 훨씬 큰 면적 보이시나요? 바로 2021년에 완공되는 서울역보다 더 큰 2만 8천 평의 트리플 역세권이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저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에 무슨 역이 생기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런 착공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안다는 겁니다. 남들 다 알고 나서 아는 건 정보가 아니죠. 이렇게 관보 발표가 나고 나서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걸 떼어보면 역사 부지나 광장, 그리고 도로까지 나오는데,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데를 사야 되는지 이 범위가 좁혀지겠죠. 자, 이렇게 역의 위치를 알면은 그 다음은 이 역주위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03 철도 공청회 자료를 보시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이 역세권이라는 개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역주위는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역세권의 공간 범위는 뭐 철도 부지, 그리고 우선 개발지, 간접 개발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철도는 뭐 도시철도도 있고 일반 철도도 있고 고속철도도 있죠. 우리가 알면은 좋은 건 일반적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이 일반 철도 역세권이고요. 가끔 역세권에 투자한다고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보다시피 역사나 주차장, 그리고 환승시설,
이 광장이 들어가는 철도 부지는 다 수용이 됩니다. 뭐 상업이나 업무, 복합 용도의 이 주거 기능은 우선 개발지고요. 주거 중심의 배후 지역의 간접 개발지로 이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철도 부지는 반경 200m, 직접 역세권은 반경 1km까지, 그리고 간접 역세권은 반경 3km까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 춘천역 사례 한번 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입지 찾으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 광장 앞일 겁니다. 그런데 역 앞이 다 공원으로 되어 있죠. 이 모르는 분들은 투자해서 공원 부지로 수용을 당해 투자금도 못 건지셨을 거예요. 2006년 기사인데요. 땅 100평 주인들, 당시 BMW 하나씩들 뽑았다. 어떤 지역일까요? 네, 바로 LG가 들어간 2기 신도시 파주입니다. 이 파주는 99% 군사보호구역이었어요. 원롱면 같은 경우 2003년에 평당 7, 8만 원이었던 곳이 300만 원에서 비싼 곳은 5, 600만 원까지 이 3년 새 30배 오른 곳도 있다는 기사인데, 한번 사실인지 토지 이용 계획과 공시지가를 떼어볼까요?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3, 40m 떨어진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 지목은 되고 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3천 원이죠. 그럼 평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3.3이니까 평당 330만 원이고요. 이 시세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가 아니라 나라에서 세금 매기기 위해 최소로 잡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오르고 사야 하는지 타이밍 한번 볼까요? 왜 10년, 20년이 돼도 땅은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은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너무 일찍 들어갔거나 비싸게 샀거나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곳을 사는 거죠. 2004년에 LG가 파주에 들어온다고 하고 1년 뒤에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 5배 가량 올랐고요. 2004년 착공이 들어가고 2007년 완공이 될 때까지는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불과 3년 만이에요. 그러면 이 사례가 과연 베스트일까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화성, 다들 아시죠? 삼성이 들어가면서 개발된 이 동탄의 병점역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마찬가지로 2004년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착공에 들어갈 시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1,800원, 이 평당 17만 원 정도이고 2009년 완공된 시점에는 제곱미터당 520만 원. 몇 배인가요? 바로 5년 만에 100배가 올랐고 현재 시세는 평당 5, 6천만 원이 훨씬 호가하는 곳입니다. 이 앞선 두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투자 타이밍은 바로 착공과 완공 사이라는 거죠. 부동산은 과학입니다. 과거 사례로 현재나 미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건데 과학처럼 다 공식이 있어요. 지도에서 지적도를 클릭을 하시면 총 4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죠. 높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가는 상업지는 핑크색,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가는 주거지는 노란색, 이 공장 등 공업지는 보라색, 그리고 자연 녹지는 녹색, 이렇게 4종 세트로 지어 있는데 핑크색 대표적인 상업지는 테헤란로죠. 이 평당 시세가 얼마일까요? 3억을 호가합니다. 여기가 7, 80년대는 다 배밭이었어요. 그때 당시 뭐 70년대 평당 3만 원이었으니까 만 배가 오른 건가요? 자, 이렇게 녹색이었던 논밭이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변모하는 데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바로 교통과 일자리, 이로 인한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면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100만 도시로 성장한 삼성의 도시 수원 한번 보시면 1호선 수원역과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52만 평의 수원 삼성전자 개발은 어디로 되었을까요? 이 철도 너머 반대의 높은 산으로 개발이 되었을까요? 바로 교통과 일자리 사이가 빼곡히 개발이 되었죠.
이 앞서 성공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5년 만에 100배 오른 화성 동탄의 병점력도 한번 볼게요. 1호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일자리인 화성 삼성전자 48만 평과 기흥 삼성전자 42만 평, 총 90만 평, 그리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60만 평의 산업단지를 이루고요. 총 150만 평의 일자리에서 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개발축은 바로 이 교통과 산업단지 이 사이로 이루어지는데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자리 100만 평에 3, 4배 크기의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 게 공식이거든요. 이 동탄은 1기 신도시인 272만 평이 먼저 생겼어요.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2기 신도시를 727만 평을 추가로 만들었는데 이 150만 평일짜리면은 500에서 600만 평 정도의 신도시가 생겨나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넓게 만들다 보니 지금 동탄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나고 했던 이유입니다. 지도를 보면 돈이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교통을 따라서 개발축만 알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어디에 역이 들어오는지, 그 역 주위로 개발축은 어디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뭐 팁을 드리자면은 이 역이 들어온다는 소문만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미리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관보에 나오는 정확한 위치나 토지 이용 계획상에 역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얼마의 크기로 지어지는지, 도로는 어디로 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전문가처럼 이런 거를 미리미리 찾아보지 못했다면은 착공이 들어간 후에라도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에서 너무 가까운 곳은 수용당하게 되니까 피하시고 200m 이상은 떨어진 곳이 안전합니다. 내가 1km 내에 투자할 곳이 없다면 이 높은 빌딩이 들어가는 상업지 대신 주거지가 될 만한 3km 내라도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수도권은 40%를 지금 공원으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공원이 들어가는지 도로가 들어가는지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욱 좋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연예인들의 뭐 이런 토지나 빌딩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해서 영상 올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